그날 밤 지은호가 던진 그만둘게요라는 말은 사직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미련을 대책 없이 세상 가운데로 밀어올린 신호였는데요.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고 가벽을 뚫고 창을 내겠다고 망치질하던 이지혁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았는데요. 분노가 먼저 올라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 속에 오래 묵은 안도가 한 방울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돌아왔구나. 지은호는 그 생각을 한 자신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이미 한 번 고백했고 이미 한 번 거절당했는데요. 잊었다고 다 지웠다고 말하던 시간들이 무참히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정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 영업이 일시 중단됐고 안전 보강 계획을 제출하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정현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호야, 내 도면이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카페로 향했는데요. 문을 열자 창고 안쪽에서 나무 타는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이지혁이 재활용 목재를 다듬어 작은 선반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지은호 눈에는 선반의 수평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평 안 맞는데요. 그거 일부러 비껴놨어요. 빛이 기울 때 그림자 라인이 예쁘더라고요. 그림자 예쁘면 뭐해요? 컵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데요. 둘의 말끝이 또박또박 부딪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부딪힘 안에서 묘한 호흡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구조 계산표를 펼쳐 보이며 보강 방법을 제안했고 이지혁은 망치와 줄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들었는데요. 수평은 기능을 지키고 비례는 마음을 지킨다고요. 지은호가 말하자 이지혁이 미간을 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예전에 학교에서 내가 했던 말이잖아요. 지은호는 순간 멈칫했는데요. 대학 선후배 시절 스튜디오에서 밤새 도면을 덮던 시간이 생각나서였습니다. 대학 잊었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지워졌구나 싶었는데요. 그날 오후 박성재가 들렀습니다. 박성재는 카페 문턱을 넘으며 이지혁과 눈을 마주쳤는데요. 오래된 친구끼리만 나눌 수 있는 짧은 인사 하나로 서로의 현재를 확인했는데요. 괜찮냐? 나쁘진 않고. 두 문장 사이로 묵직한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음료를 내밀며 말했는데요. 힘들면 말해요. 난 언제든 들을 준비돼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고맙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진심이어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호의 마음 어딘가에는 늘 이지혁이 있었고 그 사실을 부정하려 들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봉합되는 중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전기기능사 자격증 책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있었는데요. 고지식하다고들 하는 그 성품 덕분에 한 회사에서 33년을 버텨낸 사람답게 새로운 공부 앞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는데요. 김다정은 친정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와 부엌에서 찌개간을 보며 남편 등을 흘끔 보았습니다. 당신 진짜 할 거예요? 응, 배워서 집에도 도움되고 자식들 긴급할 때 전기라도 내가 봐주면 든든하잖아. 김다정은 결국 웃음이 났는데요. 뭐 당신답네요. 근데 무리하지는 말아요. 거실 한편에서는 조옥래와 김장수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요. 사돈끼리 친구가 된 두 사람은 흑돌백돌을 두며 한숨과 농담을 섞었는데요. 우리 손주놈이 다시 일어선다지. 그럼 우리 사위 성미 알잖소.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양반인데요. 두 어른의 대화는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는데요. 창고에는 요즘 낯선 사람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욕심은 많고 부지런함은 부족했던 지강호가 이지혁의 제안대로 하루 1시간씩 창고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못질도 대충, 쓸기도 어설펐는데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손마디에 굳은 살이 잡히고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강호는 어느 날 말없이 칼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형,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쉽게 돈 버는 길도 많잖아요. 이지혁은 잠깐 웃었는데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오래 남기려면 오래 만들면 되잖아요. 단순한 대답이었는데 그 말이 지강호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순이는 밤늦게 들어와 조용히 식탁을 닦는 아들을 보고 말없이 된장국을 한 국자 더 퍼주었는데요. 먹고 가. 엄마, 이거 맛있네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 집에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올라왔습니다. 카페 건물주 측에서 보강공사 서류를 더 요구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요구가 지나치게 촘촘했고 임시 사용 제한 연장 문구가 눈에 띄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정현수는 난감해했는데요. 이 정도면 누가 일부러 잡아당기는 느낌인데요. 지은호가 분석하자 이지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카페 건물 지분 일부가 박진석 회사로 넘어가 있어서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체크가 들어간 것 같다고요. 아버지가 원칙을 세게 밀어붙이는 편이라서요.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성재 씨 잘못 아니에요. 대신 원칙이라면 우리도 정면으로 가죠. 서류로, 도면으로, 결과로. 이지혁은 이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럼 내가 견딜 차례네요. 그날 밤 지은호와 이지혁은 창고 한가운데 앉아 서류를 정리했는데요. 나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요. 나 비혼주의니까 너한테 예전에 모질게 말했었잖아요. 그때 내 선택이 너를 깎아내리지 않게 하려고 더 세게 말했는데요. 근데 세게 말할수록 내가 오래 남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결혼이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나 그냥 사람이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데요.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 싫죠. 그래서 지혁 씨가 창을 낼 때 나를 안 보고 벽만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났었어요. 이지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는 벽보다 내가 먼저 보여요.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그 문장 하나가 두 사람에게는 길고 구부러진 다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는데요. 카페에 무허가 설비 판매 민원이 들어왔다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창고에서 만든 선반과 소품을 진열해 둔 것이 문제가 됐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숨을 쉬고 공문을 넘겼는데요. 누가 이걸 이렇게까지요? 그 순간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괜찮아요?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날 저녁 박성재는 자신이 아니라 박진석의 지시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둘을 시험해보는 거라고 하네요. 버틸 수 있는지,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솔직히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도 아들이잖아요. 박성재의 눈빛에는 갈라진 충성심이 얇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나도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누나였으니까요. 그 시각 이지환과 박영란은 다른 종류의 밤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전시 준비를 하던 박영란가 작업실 앞에서 낯선 사람에게 팔을 잡혔고 이지환이 순식간에 제압했는데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요,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화가 대행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악성 메시지가 오는데요. 오늘 저 사람도 그 소문 때문에 찾아온 것 같아요. 이지환은 판단을 굳혔습니다. 소문이든 뭐든 박영란 씨는 지금부터 제가 지킬게요. 박영란은 잠시 이지환을 가만히 보더니 훅 숨을 내쉬었는데요. 고맙네요. 오늘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어쩌면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서 시작되는 방향을 택하고 있었는데요. 위기는 가끔 사람을 정확히 보여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밤 김다정은 아들 둘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표정이 잔잔했는데요. 지혁이는 요즘 좀 어때? 이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버티고 있네요. 그 애는 예전부터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하더라고요. 김다정은 그렇게 말했는데요.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알겠더라고요. 조옥래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손자는 자기 아비 닮아서 고집이 있지. 근데 그 고집 사람 살리는 데 쓰이면 효자지. 김장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요. 그래서 내가 옥래한테 이겼다니까. 이렇게 두 노인의 말다툼은 결국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며칠 뒤 큰 전환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카페 앞마당에서 업사이클링 팝업 행사를 열자는 제안이 허가를 받았는데요. 지은호가 도면과 동선을 설계했고 이 지역이 만든 소품과 선반이 정식 라벨과 안전 검수를 마친 뒤 판매 품목으로 등록됐습니다. 정현수는 우리 가게 이미지에도 좋겠다라며 환하게 웃었는데요. 그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팝업을 찾았습니다. 바로 박진석이었는데요. 호탕한 웃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어오더니 선반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튼튼하네. 마음도 물건도. 이 말에 이지혁은 미세하게 긴장을 풀었고 지은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돌아서며 던진 말이 더 묘했는데요. 원칙을 이기는 건 원칙밖에 없어. 오늘 보니까 너희 원칙이 생각보다 견고하네. 칭찬인지 경고인지 모를 문장이 공중에 떠서 오래 맴돌았는데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우산을 펴고 흩어질 때 지은호와 이지혁만 천막 아래 남았는데요. 바람이 불어 비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말없이 선반을 닦던 이지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넌 왜 아직도 여기 있는데요? 지은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만든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느린 속도로 달라졌는데요. 멀리서 누군가 은호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둘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손에는 우산 2개가 들려 있었는데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둘 다. 박성재는 우산 하나를 지은호에게 다른 하나를 이지혁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묘하게 세 사람을 조용히 연결해줬는데요. 연결은 때로 경쟁보다 더 큰 긴장을 만듭니다. 그날 밤 새로운 반전의 문이 살짝 열렸는데요. 고성이가 비서에게서 팝업 사진을 보고받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선반 영나 개인전 벽면이랑 느낌이 겹치잖아. 이 타이밍에 저렇게 노이즈를 만들면 우리 쪽 메시지가 흐려지는데요. 고성이는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차가워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 창고 우리가 컨설팅 들어가자. 보조금 프로그램 명목으로. 의도가 선한지 날 선지 알 수 없는 제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박영란은 알림을 보고 잠깐 고민했는데요. 엄마 굳이요? 고성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 전시 내가 지켜야지. 그 말 뒤에 그림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며칠 후 보조금 프로그램 담당자가 카페에 들러 컨설팅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매력적이었는데요. 대신 창고 공방 이름과 일부 디자인 라인을 스폰서명으로 묶자는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재빨리 조항을 읽고 조용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제 이름으로 책임지고 싶어요. 단호한 대답이었는데요. 그 단호함은 곧바로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원을 놓치면 확장도 늦어질 수 있었고 잡아도 자율성을 잃을 수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밤새 계산을 했습니다. 손익분기점, 브랜드 정체성, 카페와 공방의 공존 가능성까지요. 결국 아침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이름으로 하는 게 좋아요. 대신 그 책임을 나도 나눠 가질게요. 이 메시지는 고백도 동업선언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둘 사이에는 같은 쪽으로 기울어가는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긴장은 다른 축에서도 올라왔습니다. 지강호에게 돈을 빌려갔던 지인이 연락을 끊었는데요. 지강호는 한밤중에 창고로 와 꺼진 전등 아래 서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 또 망한 것 같아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빗자루를 건넸는데요. 지금부터는 내가 여기 책임자예요. 오늘만. 지강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2시간 뒤 먼지가 걷히자 공간이 달라 보였는데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봐요. 망한 건 상황이고 넌 아직 안 망했어요. 그 말이 지강호 가슴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다음 날 지강호는 식당에서 정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낮에는 식당 돕고 저녁에는 창고 갈게요. 정순이는 대답 대신 앞치마 끈을 더 꽉 묶어주었는데요. 엄마의 묶음은 늘 마음까지 묶어줬습니다. 한편 이지환과 박영나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온기가 더해졌는데요.
박영나가 드디어 대행 소문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작품 설명회 자리에서 박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저는 제가 그린 것만 제 이름으로 내고 싶어요. 못 그린 날엔 쉬고 더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객석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졌는데요. 그 뒤에서 이지환이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행사 후 박영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잘했나요? 네. 아주요. 짧은 대답이 마음을 더 깊게 내려앉혔습니다. 그 무렵 박진석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이었는데요. 공방, 우리 회사 사옥 1층으로 옮겨오지 그래. 임대는 내가 부담하고. 겉으로는 호의였지만 실은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구조였는데요. 박성재가 사이에서 곤란해졌습니다. 아버지, 거긴 카페랑 떨어져 있어서요. 공방 색깔도 바뀔 거고요. 박진석은 단호했는데요.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이 말이 박성재 가슴을 깊게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길로 박성재는 카페를 찾아와 이지혁과 마주 앉았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은호 씨 좋아해요. 근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물러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대충 할 생각이면 그땐 내가 나설 거예요. 질투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정의 경고였는데요. 이지혁은 길게 숨을 내쉬고 웃었습니다. 나 대충 못해요. 너도 알잖아. 둘은 오랜만에 웃었는데요. 웃음에 맺힌 염려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지은호가 창고에 불을 켜고 들어섰는데요. 책상 위에 펼쳐진 계약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옥 1층 입점 제안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는데요. 이지혁이 몰래 옮길 생각인가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돌려줄 서류예요. 제안 고마운데요. 우리 자리는 여기라서요. 지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안도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올라와 목이 메었습니다. 나 또 오해할 뻔했네요. 그러자 이지혁이 웃었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오해로 시작해서 이해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울렸습니다. 다음 날 팝업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카페 커피를 들고 창고 공방을 구경했는데요. 누군가 이 선반 만드는 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지혁이 잠깐 망설이다 답했는데요. 사랑이요? 수평을 맞추는 일이더라고요. 한쪽이 무거우면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받쳐주는 거요. 멀찍이서 그 말을 듣던 지은호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박성재가 또 정현수가 또 손님 몇이 봤는데요. 웃음은 전염이 잘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고성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건 철회할게. 대신 우리 회사 미디어팀에서 홍보 하나 도와줄까 해. 영나 전시 일정하고 안 겹치게. 뜻밖의 제안이었는데요. 고성희의 단호함 뒤에도 계산의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걸 모두 알았습니다. 박영란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는데요. 감사해요. 엄마. 이 짧은 대화는 모녀 사이의 얼음장을 살짝 녹였는데요. 완전히 녹진 않았지만 다음 걸음을 내딛기엔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호가 카페홀을 정리하고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있어요? 안에서 이지혁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있는데요. 문을 열자 작은 의자 하나가 햇빛 자리로 밀려와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여기 내 자리예요. 손님 없는 시간에 앉아도 되는데요. 지은호는 그 의자에 살짝 앉아보았는데요. 앉자마자 허리가 편안히 놓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딱 맞네요. 내가 그랬잖아요. 비례는 마음을 지킨다고요. 둘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의 손등이 스쳤는데요. 그 스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나는 박성재에게서 하나는 정순이에게서였는데요. 박성재의 메시지는 짧았는데요. 아버지 쪽에서 다시 미팅 잡자고 하네요. 이번엔 조건이 좀 달라졌대요. 정순이의 전화는 조금 길었습니다. 은호야, 강호가 오늘 손님 2팀 더 봤더니 웃더라. 너도 웃어라.
두 신호는 마치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곳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곧 더 큰 물결이 들어올 거라는 예감도 동시에 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이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 문자를 받고 부엌에서 합격했는데요. 라고 외쳤습니다. 김다정이 놀라서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세상에, 당신이요? 내가 왜 못해요? 우리 집 전등, 이젠 내가 다 보수할 거예요. 거실에서 조옥래가 박수를 쳤고 김장수가 역시 사위 양반이야 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간에도 조금씩 다시 서고 있었는데요. 집이 서면 바깥 일도 견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지은호는 창가에 앉아 문장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수평을 맞추는 기술이고 재기는 비례를 찾는 연습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는데요. 이지혁, 우리는 아직 길 중간에 있는데요. 그런데 같이 걷는 중이라서 괜찮더라고요. 그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불을 끌 때 창고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살짝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문을 훑고 지나갔는데요. 다음 전개를 촘촘히 예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의 마음은 예전과 다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박성재의 선택도 곧 분기점을 지나게 생겼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집의 어른들과 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답게 묵묵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원칙으로 증명된 작은 창이 더 큰 빛을 들이게 될지 아니면 새로 열린 창으로 들어온 바람이 또 다른 변수를 데리고 올지인데요. 어느 쪽이든 세 사람의 마음은 이전보다 정직해졌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 카페 창고의 창가에 앉을 그들의 한마디가 어떤 균형을 만들어낼지 이제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